여러분 안녕하세요. 뭐든지 읽어주는 남자 모잉남입니다. 오늘도 빠르게 하루 동안 있었던 뉴스를 읽어드릴게요. 북극권 땅에서 최근 호수의 물이 지하로 빠져나가서 호수가 사라지는 기현상이 벌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지구온난화로 인해 호수 아래에 자리 잡은 영구 동토층의 얼음이 녹아서 호수의 물이 거기로 빠져나간 것이라고 하는데요. 미국 플로리다대 연구진의 연구 결과 발표에서 확인했다고 합니다. 시작은 20년 정도 전부터 시작된 것으로 보인다고 하는데요. 영구 동토층이 손상되어 호수가 사라지면 이는 지구온난화를 더욱 가속할 수 있다고 합니다. 지구온난화가 계속 문제가 되고 있는데 이젠 정말 실질적인 지구온난화 대응책이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우리나라는 주식 등을 대량 보유한 경우 5일 이내에 금융감독원 등에 보고하도록 의무화가 되어 있는데요. 그 퍼센트가 몇 퍼센트인지 알고 계신가요? 그렇습니다. 일명 5% 룰이라고도 불리는데요. 상장 기업의 의결권 있는 주식을 5% 이상 보유하게 된 경우와 보유한 자의 지분이 해당 법인 주식 총수의 1% 이상 변동된 경우에 보고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는 이유가 기업 사냥이나 기업 간 적대적 인수합병을 제어하기 위해 마련한 것이라고 하는데요. 기존 지배주주들이 미리 알고 방어하라는 것입니다. 이번에 금융위에서 이 룰을 개정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기존보다 보유하고 있는 목적 등을 더욱 구체적으로 적도록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미국이 이번에 약 1조 5천억 상당의 첨단 무기를 대만에 추가로 판매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바이든 취임 후 6번째 무기 판매라고 하는데요. 중국이 즉각 취소할 것을 요구하며 강력하게 항의했다고 합니다. 중국의 항공모함에 대응할 수 있는 무기도 포함되어 있다고 하네요. 대만은 미국의 무기 수출 승인을 환영하고 있다고 합니다. 미중 갈등과 중국과 대만의 갈등 등 계속 잡음이 끊이지 않는 것 같습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로도 세계가 고통받고 있는데 더 이상의 전쟁은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러시아 사태로 가스관을 통한 가스 공급이 중단되면서 요즘 LNG선이 호황을 누리고 있는데요. 국내 조선 3사가 벌써 4년치 일감을 확보했다고 합니다. 초호황기라고 하는데요. 이를 슈퍼사이클이라고 부릅니다. LNG 운반선은 가격도 높고 한국이 건조를 독점하다시피 하는 선박이라고 하는데요. 이 선박에서의 기술력은 한국이 가장 앞서고 있다고 합니다. 2년 전 1억 8,600만 달러였던 LNG 운반선이 지금 가격은 2억 4천만 달러까지 올랐다고 합니다. 수익이 클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카타르 프로젝트로 인한 발주 물량도 많다고 하는데요. 우리나라 조선업이 다시 살아나게 될지 궁금해집니다. 올해 한가위 보름달은 서울 기준 10일 오후 7시 4분에 뜬다고 합니다. 구름이 일부 있긴 하겠지만 보름달을 보는 데는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하네요. 이제 추석이 다가오고 있는데요. 올해는 가족들과 맛있는 저녁 식사도 함께 하시고 잠깐 하늘을 올려다 보셔서 보름달도 보실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상반기 자동차 보험 영업이익이 역대 최대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유가 상승으로 자동차 운행이 줄었고 수도권 집중호우의 영향이 크지 않았던 것이 원인이라고 하는데요. 보험 가입 대수 증가로 보험료 수입이 3,612억 늘었고 사고율은 감소해 손해액이 755억 원 줄었다고 합니다. 금감원은 손보사들의 보험료 인하 여력을 점검하고 보험료 조정을 유도해 국민들의 자동차 보험료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감독해 나가겠다고 말했다고 하네요. 중국이 미국을 몇 년 내 추월할 수 있다고 했던 이야기들이 이젠 사라지고 최근 전 미 재무부 장관인 로렌스 서머스는 중국이 과거 미국의 위협이 될 수 있다던 일본과 비슷한 처지가 될 것이라는 발언을 했다고 합니다. 미국과 중국 지도자들은 성장률을 기준으로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데요. 중국은 부동산 침체와 소비 침체로 경기를 활성화시키기가 쉽지는 않아 보입니다. 중국의 체제적 한계를 지적하는 사람도 있었다고 하네요. 최근 홈플러스의 당당치킨이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었는데요. 지금도 엄청난 흥행세를 보이고 있다고 하죠. 출시 후 50일 정도 지난
지난 21일까지 누적 판매량이 46만 마리라고 하고요. 하루 1만 마리 정도 팔린 것이라고 합니다. 정말 엄청난 양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 홈플러스가 최근 신용 등급이 또 강등이 됐다고 합니다. 소비 트렌드 변화에 따른 대응 지연으로 약화된 사업력과 영업 적자 확대, 미흡한 재무 안정성 등이 이유가 되었다고 합니다.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이란 핵 합의 복원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이스라엘이 이를 무산시키기 위해 미국 정부를 압박하고 있다는 뉴스가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정보기관인 모사드의 국장을 워싱턴 DC로 보내 브리핑을 진행했다고 하는데요. 이스라엘 측은 이란이 2015년 핵 합의 이후 핵 프로그램에서 상당한 진전을 이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감안하면 핵 합의를 복원하는 것은 위험하다고 말했다고 합니다. 이에 대해 이란은 이스라엘이 협상을 어렵게 만들지 않도록 미국이 중심을 잡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고 하네요. 중국의 위안화의 가치가 흔들리고 있다는 뉴스가 있었습니다. 통화 가치가 2년 만에 최저치로 떨어진 것인데요. 추가 하락 가능성까지 높아 신흥국들에게도 큰 여파가 있을 것이 우려된다고 합니다. 지난 2월 말까지만 해도 환율을 안정적으로 잘 유지하며 환율 피난처의 역할까지 하던 위안화였는데요. 4월 중순 이후 흔들리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이유는 미국과 중국의 금리 정책 차이에서 찾을 수 있다고 하는데요. 미국은 금리를 인상 중이고 중국은 금리를 낮추고 있어서입니다. 그러면서 외국 자본이 이탈하고 있다고 하네요. 문제는 중국의 화폐 가치가 떨어지면 중국과 수출 경쟁을 하는 우리나라의 경우도 화폐 가치를 낮춰야 하는 상황이 온다는 건데요. 우리나라 화폐 가치가 높으면 수출 시 우리나라 상품이 상대적으로 비싸져서 덜 팔릴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나라도 금리를 계속 인상 중인데 중국의 이런 상황과 맞물려서 앞으로 환율과 수출 관련해 어떤 식으로 움직이게 될지 궁금해집니다. 맥도날드가 한국 법인의 매각 작업을 추진한다는 뉴스가 있었습니다. 맥도날드는 국내 햄버거 프랜차이즈 중 가장 많은 점포를 보유 중인데요. 이런 맥도날드의 시장 지위가 매각 금액을 결정하는 데 역할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보유 중인 부동산 가치도 높다고 하는데요. 가치가 높은 상업지구에 직접 빌딩도 소유하고 있다고 합니다. 예상 가격은 5천억 원 안팎이라고 하네요. 한국 맥도날드는 재무적으로는 21년 기준 영업 적자를 면치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정부에서 규제를 해제해서 이제 주유소에서도 전기차 충전기를 설치할 수 있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격거리와 관련한 규제를 푼 것인데요. 전국에 있는 주유소를 자동차 충전 플랫폼으로 전환하려고 시도했던 정유업계는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고 합니다. 그동안은 안전상의 이유로 전기차 충전기를 주유기로부터 1m 이상 이격하도록 했는데요. 이젠 주유소의 배치 구도와 안전조치 상황에 따라 전기차 충전 설비 위치를 선정할 수 있도록 했다고 합니다. 지금 전기차가 급속도로 늘어나고 있는 추세인데요. 전기차 충전 시설도 더 빠르게 확충이 되어 환경도 생각하면서 신사업도 활성화되는 선순환이 잘 이루어지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주택금융공사가 안심전환대출 사전 안내를 시작한 지 20일 만에 사이트 방문자가 34만 7천 명을 기록했다고 합니다. 주택담보대출자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려고 만든 상품인데요. 대출 금리는 10년에 3.8%, 30년에 4%라고 하네요. 본 신청 접수는 9월 15일부터 시작된다고 합니다. 각종 상담 서비스도 운영하고 있다고 하고 카카오톡 한국주택금융공사 채널을 통해 상담도 가능하다고 하니 관심 있으신 분들은 상담 받아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9월 6일부터 개인 맞춤형 복지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는 뉴스가 있었습니다. 국민 누구나 주소지와 관계없이 전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온라인 복지로를 통해 맞춤형 급여를 신청하면 분석을 거쳐서 자신과 가족에게 해당하는 복지 서비스를 안내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요. 복지부는 기존에는 자신이 직접 복지 서비스를 찾아봐야 했지만 이제는 국가가 먼저 찾아 추려서 개별적으로 안내해 드리는 것이라고 설명했다고 합니다. 신청하면 누구나 맞춤형 정보를 안내받을 수 있다고 하니 관심 있으신 분들은 신청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의 머익남 뉴스는 여기까지입니다. 이번 시간은 9월 6일 공모주 청약 안내인데요. 9월 6일은 예정된 공모주 청약이 없습니다. 이번 시간은 9월 6일 화요일에 부동산 청약 중 서울, 경기, 수도권을 중심으로 있는 청약 일정을 안내해드리는 시간입니다. 마성역 극동 스타클래스 더 퍼스트 1순위 공급이 있습니다. 138세대이고 분양가는 5억입니다. 인천 검단 신도시 우미린 클래스 1 1순위 공급이 있습니다. 875세대이고 분양가는 4억 6천부터 4억 7천까지 있습니다. 서울 창동 다우 아트리체 무순위 청약이 있습니다. 재당첨 제한 10년이고 서울 거주 무주택자만 청약할 수 있습니다. 23세대입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은 청약홈을 통해서 청약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모익남 투자뉴스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